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위철원입니다. 앞으로 찍을 영상은 새로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완벽한 커피란이라는 주제입니다. 완벽한 커피란. 제가 핸드드립 영상을 시연 영상을 올렸는데 핸드드립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핸드드립 얘기를 할까 하다가 추출 전반에 커피 전반에 그러니까 완벽한 커피에 대한 큰 화두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갑자기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어, 완벽하다는 말 자체가 주는 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다는 게 사실은 개인적인 취향에 관한 거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커피라는 거는 취향이 있을 뿐이지 어떤 정답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하다는 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완벽한 커피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하시고 거기 생각을 하시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커피를 위해서 우리가 늘 염두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추출이라는 거죠. 추출. 결국에는 커피를 만드는 과정에서 추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추출을 얘기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농도와 수율입니다. 그죠? 농도라는 거는 그냥 진하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진하기. 진하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가령 에스프레소 한 잔을 추출을 해서 여기에 아메리카노로 만들면 그죠? 아메리카노로 만들면 농도는 얘가 진한 거죠. 단순하게 진하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를 진하게 마세요 그러면 거기에다 좀뭐 물을 타서 준다거나 그런데 이제 수율이라는 거는 얼마나 커피를 잘 녹여내냐 이건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의 어떤 왜 이런 농도와 수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커피 교육에 있어서 예전에는 이제 핸드드립이 처음에 먼저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냐면 이거를 물줄기를 어떻게 가늘게 하고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몇 번 돌리고 몇 차에 걸쳐서 추출을 하고 이런 데 되게 이제 교육의 포커싱이 그런 데 맞춰지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뭐 잘못됐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잘못됐냐라는 것도 또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게 됐던 어떤 배경이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완벽한 커피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도라는 개념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개념들이 나오게 된 배경들의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적이고 좀 더 실체적으로 커피를 접근해 보자. 물줄기 몇 번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에는 완벽한 커피를 만드는데 저의 요소다. 그거는 완벽한 커피로 도달할 수 없게 만든다. 생각을 해서 가장 가깝게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계량화된 수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친구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병적인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병적이라는 표현이 약간 부정적인 표현도 있지만 어떤 그런 거를 수치화하고 매뉴얼화 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되게 강해요. 그죠? 그러니까 농도 수율은 사실은 각 나라마다 농도에 대한 비율과 수율에 대한 비율,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농도에 대한 비율과 수율에 대한 비율이 달라요. 그쵸? 예를 들어가지고 농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미국식과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1.35 그죠? 그리고 유럽은 1.3에서 1.5g, 1.5% 그죠? 이게 유럽 그죠? 북유럽 SCA 여기는 얼마죠? 1.2에서 1.45 그죠? 그래서 1.25%를 가장 정상 이상적인 추출로 농도로 본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농도라는 게 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고 취향이 다르니까 좀 더 진하게 먹는 나라가 있고 좀 더 연하게 먹는 나라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수율 같은 경우에도 20% 수율 그리고 브로잉 레시오도 다 다르죠. 네.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어떤 미국 친구들은 그러한 숫자에 대한 어떤 집착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예, 일본보다. 그러니까 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우리는 완벽한 커피에 관한 접근을 좀 해보자라는 의미로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수일에 나오는 거는 이런 문화적인 배경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커피를 못 녹여요, 그죠? 로스팅에 보면 DTR이라고 있죠, DTR. 이게 나온 배경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속 언변하는 커피가 나오고 로스팅 시간이 짧아지니까 최소한 DTR 시간을 10% 이상 확보하자 이런 의미가 깔려 있었던 거고, 수율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제로 어떤 효율성. 내가 14g 커피만 넣어가지고도 충분한 맛을 낼 수 있다. 근데 내가 18g을 써가지고 비슷한 맛이 나오면 굳이 14g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죠. 효율성 따져서 가성비 아니겠구나. 어쨌든 이런 효율성 때문에 나온 게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수율이 나오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커피를 실제로 못 녹이다 보니까 최소한 얘를 갖다 이 정도는 녹여야 된다. 얘를 녹이는데 이제 포커싱이 되는 거예요. 못 녹이니까 녹이자. 그래서 이렇게 수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잉 레시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들어서 쉽게 75g을 썼다. 75g 1리터를 만드는데 75g을 썼다. 그러면 쉽게 그냥 할까요? 60g 대충 한 65g인데 한 60g 썼어요. 1리터에 60g 썼어요. 가령량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500ml를 내렸는데 30g을 썼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블루잉 레시오를 맞추는데, 어제 제가 만났던 일본 매장에서 2년 일했던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일본 매장에서 일할 때 얼마그램 블루잉 레시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몇 그램 써가지고 몇 미리 내렸어요. 같은 내용이죠. 몇 미리 내렸어요 물어보니까 1대3, 그러니까 30g을 쓰게 돼가지고 100ml를 내렸다 합니다. 100ml 내는데 30g, 그죠? 5배가 지나는 거죠. 일본은 100ml 내리는데 30g. 이거 500ml에 30g이네, 그죠? 그러면 5배인가요? 500ml에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되니? 1리터 500ml 내리는데 30g일 필요인데 100ml 내리는데 30g, 그죠? 그러니까 5배네요, 그죠? 30g 써가지고 100ml 내리는데 30g 써가지고 500ml 내리면 5배 진하게 먹는 거죠. 지나는 거는 둘째 치고라도 수율이 그러니까 덜 많이 쓰는 거죠. 비효율적인 추출 방법이죠. 일본식이. 그래서 완벽한 커피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어떤 농도와 수율 이면에 있는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제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 그겁니다. 근데 저는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냐면요. 추출을 할 때 있어가지고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례를 통해서. 로스팅도 마찬가지고 추출도 마찬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 것 같아요. 어떤 컨셉을 가지고 내가 이 커피를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로스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커피를 어떻게 추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추출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감출 것인가 드러낼 것인가, 이거죠. 감출 것인가 드러낼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완벽한 커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을 딱 정해놓고 접근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아주 긴 여정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완벽한 커피를 위한 조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첫째 시간 감출 것인가 드러낼 것인가.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얼마 전에 사이폰, 우리나라에서 사이폰을 제일 잘 만드시는 분이 이제 매장에 놀러 와가지고 대회용 사이폰용 대회에 나갔던, 그러니까 그분은 대회에서 한번 우승을 했어요. 국내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제 그죠? 근데 이제 해외 국제 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은 못 나왔어요. 어쨌든 사이폰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분이죠. 그분이 대회용품으로 나온 거를 저한테 이제 드시라고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서 몇 개 주고 갔어요. 그거를 이제 놓고 있다가 이제 다른 분이 이거를 내렸는데 너무 커피가 맛이 없는 거예요. 커피가 너무 맛이 없어. 완벽한 커피가 아니었던 거죠. 취향이지만서도 완벽한 커피가 아니었던 거죠. 얘의 특성을 잘 못 살렸어요. 어떻게 내렸냐고 물어보니까 약간 온도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천천히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이런 커피들은 드러내야 되거든요. 드러내야 돼요. 커피를 드러내야 돼. 어떻게 했냐? 그냥 하리오에다가 물을 들이부어가지고 스틱으로 물을 팔팔팔 끓는 물을 들이부어가지고 스틱으로 막 저어가지고 막 표면적을, 그러니까 많이 녹게 하고, 그리고 짧게 막 꺼내가지고 먹었더니 향과 맛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아까 전에 커피랑 다른 커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컨셉을, 커피에 대한 어떤 성격을 이해를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커피는 드러내야 되거든요. 드러내야 된다. 과학적인 접근은 조금 계속 횟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감출 것이냐 드러낼 것이냐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야 되는 커피들은 그러니까 충분히 드러내도 되는 커피들이 있어요. 좋은 커피들, 그죠? 그리고 약배전 커피들은 녹여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충분히 수율을 너무 많이 또 드러내면 또 그 이제 과다 추출 얘기가 나오겠지만, 많이 드러내도 괜찮은 커피들이 있어요. 정말로 많이 드러내는데, 그런 커피들은 그 드러내는 커피들은 약배전 커피라든지 좋은 커피들, 약배전이나 좋은 커피들은 드러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감춰야 되는 것들은 이제 강배전 커피라든지 좀 안 좋은 커피들,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것들, 노골적으로 다 드러내가지고 좋을 게 없는 것들은 좀 감춰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융드립을 해서 넬드립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층층이, 그래서 이 커피 자체 내에서도 어떤 채널링, 필터링 이런 것들 좀 되게끔 해가지고 쫀쫀하게 꺼내가지고 엑기스만 딱 먹어야 되는 커피. 그러니까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다 그들만의 어떤 이유가 있었다. 일본 친구들이 물줄기에 신경을 썼던 이유가 있었다. 유럽 애들이 스틱으로 저는 이유가 있었다. 노르딕 커피가, 레시피가 어떤 그런 이유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줄기가 드러내야 되니까 조용히 물을 얹어서 물줄기를 보면서 떨어뜨리듯 조용히 조심히 내려가지고 커피를 충분히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점드립 이런 거 있죠. 점드립은 사실은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점드립은 온도가 낮아요. 물 온도가 내리는 온도가 낮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일반적인 드립을 할 때도 어떤 조금 조심스럽게 내려가지고 층층이, 마치 긴 포테필터가 있는 뭐 달라포르테 이런 것처럼 깊은 맛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쭉쭉쭉 해가지고 내리는 게 있고, 감추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드러내는 것들이 있다. 약배전 커피는 다 그냥 드러내가지고 먹을 것이냐,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이제 나오는 맛들이 다른데, 이것들은 나중에도 계속, 나중에 추출이 많이 돼도, 과당 추출이 돼도 그 좋은 단맛이라든지 그런 맛들이 나오니까 다 드러내는 거고, 이것들은 초반에 좋은 맛들이 나오고 뒤에는 쓴 맛들이 나오고 안 좋은 맛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감춰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물론 어느 정도 기준이 이데알 좀 이상적인 추출과 이런 것들은 똑같은 생도 같은 원두를 썼을 경우에 계속 그 정도의 로스팅 정도와 시간과 뭐 이렇게 글라인딩 그 레이트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어떤 이상적인 표준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하게끔 추출하는 게 어떤 매뉴얼적으로는 맞죠.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지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어떤 다양성, 그리고 왜 그게 나와야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오늘 정말 두서없이 찍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의 주제, 감출 것인가 드러낼 것인가. 내가 커피를 감춰야겠어. 그러면 진짜 많이 써가지고 조금 뽑아가지고 감춰버리고 드러내야겠어. 나는 커피가 너무 그러니까 뭐 그죠? 이거는 뭐 감출 것이 약간 신비주의죠. 신비주의 서태지 같은 거 너무 아닌가요? 서태지 같은 거. 이 사람은 막 드러내는 사람도 있죠. 뭐 누가 있죠? 뭐 그런 미국의 팝스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막 드러내가지고 자기 걸 다 표현하는 사람들. 표현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표현할 게 없는 것들은 감춰야 된다. 나쁜 커피는 감춰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그냥 긴 얘기가 되는데, 앞으로 계속 완벽한 커피가 무엇인가에 대한 사례와 어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